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 저자는 장경철, 출판사는 생각지도입니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할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목적의식의 상실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처한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왜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지식을 얻는다든지 또는 어떤 지혜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모두 포괄해 공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은 오랫동안 공부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욱 근원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기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공부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개미됨의 공식을 안다. 벌은 자신의 벌됨의 공식을 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공식을 아는 것은 인간이 아는 것 같은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오세 인간만이 자신의 인간됨의 공식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발달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초월의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계 개방성입니다. 인간의 미래가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것, 인간의 존재는 주변 환경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의 세계 개방성입니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은 미래 개방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을 개나 여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개미가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우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우 이외의 다른 동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공부하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잘못 공부하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미나 여우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존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은 완결된 존재이며 닫힌 존재인 반면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인 동시에 개방된 존재입니다. 개미의 사이에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개미화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여우 사이에 신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우성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여 라는 사설은 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타락한 시대이기에 우리는 여우성이 상실된 모습을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비장한 사설은 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해도 여우 이외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인간사에서는 비인간화의 위협과 인간성 상실의 공포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는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며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늑대 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늑대 울음소리를 냈고 늑대와 같이 네 발로 기어 다녔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미래 개방성 또는 세계 개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인간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두 발로 걷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특수한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공부란 사치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덧붙여질 수 있거나 재해질 수 있는 부가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올바로 되느냐 아니면 왜곡되느냐에 따라 인간이 되느냐, 인간 이하로 전락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오는 중이다. 인간의 개방성은 우리의 생각이나 관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관은 나이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35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10년 전에도 지금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생각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인생의 발전 단계에서 후천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우연히 내 안에 들어온 생각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통해 능동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 개방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며 인간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은 희망의 인간관을 갖게 합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희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삶의 현실이 지금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유익은 인간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함으로써 인간이 됩니다. 단지 더 유식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인간화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자신을 실현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잠재성이 있다는 것은 실현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숨겨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 안에 창조적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며 증명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불만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불만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만스러워할까요?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아무런 방법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자신 안에 아무런 잠재성이 없는 사람은 성취와 실현을 기대하며 불만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냉장고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 냉장고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음식이 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 재료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잠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만에는 건설적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불만이 다 건설적이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만은 파괴적이지만 어떤 불만은 건설적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건설적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에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날 마차를 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차에 빈자리가 없어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마차가 올 때까지 2~3시간 주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말이 차를 끌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탑승해야 하는 사실이 그에게는 대단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스티븐스는 다음 마차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타는 수레를 왜 말만 끌어야 하지? 더 힘센 동력을 가진 어떤 것이 끌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후에 그는 증기기관을 사용해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건설적 불만이 현실로 된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도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왜 새들만 날아야 하지? 인간은 정말 날 수 없을까? 이런 불만을 가진 후 그들이 만든 것은 비행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만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새로운 운송수단을 고안한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불만을 건설적으로 시정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 시절에 가졌던 불만을 자신이 교사가 되어 시정하는 선생님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 시절에 가졌던 불만을 자신이 부모가 되어 시정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시어머니는 며느리 시절에 자신이 가졌던 불만을 시어머니가 되어 시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무능한 지도자는 어제의 불평만은 반항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불만을 건설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건설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여러 자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불만을 극복하고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남을 위하여 우리는 독서를 통해 글자를 읽습니다.
글자를 통해 글자를 창조한 정신들과 만납니다. 물론 글자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기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기호 해독의 능력은 곧 해석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음성의 기호이든 문자의 기호이든 무언의 기호이든 우리는 기호 해석의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석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문자는 생기를 얻게 되면서 한숨 소리로 다가오고 기쁨의 탄성으로 다가오며 때로는 절망의 눈물로 때로는 희망의 메아리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해석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풍성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창고는 가득 차 있으며 그 많은 것을 유통합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풍성한 해석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해석자를 우리는 책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독서하고 자료를 습득하는 것은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위대한 정신과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만남을 위해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교제 범위는 제한되기 쉽습니다. 대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게 됩니다. 공부는 우리의 교제 범위를 넓혀줍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우주의 구성원을 하나라도 더 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가운데 그저 아는 사람을 알다가 쓰던 물건을 쓰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교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의 응접실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책을 통해 사람 만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동시대인이 아닌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습득한다면 우리는 언어권이 다른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질은 만남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까지 내가 쌓아왔던 만남의 결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으며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관이 있습니다. 행복은 만남과 교류에 있습니다. 생각이 교류되건 마음이 교류되건 간에 교류가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교제 범위를 넓히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좋은 것들은 대부분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불행은 단절에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단절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단절이 있고 형제자매 사이에 단절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혼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것은 자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립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해도 고립 가운데 음식을 먹습니다. 질문을 해도 혼자 하고 해답을 내려도 혼자 합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은 채점할 때도 혼자 합니다. 혼자만의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긴 하지만 혼자 고민하며 혼자 생각합니다. 내 고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집단에서든지 교류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스승과 제자. 우리는 인생의 형생기에 있을 때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일상적 삶과 같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며 글이나 말과 같은 간접적인 관계 속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상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승과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활동했던 시간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모두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스승이 있어야 했을까요? 만일 그들에게 스승이 없었다면 그들은 많은 지식을 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하게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제자가 있어야 했을까요? 만일 그들에게 제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의 우리에게 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시대에 알려지지 못하고 후대에 가서야 빛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대가 되어서야 그들의 제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탁월한 착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저 사장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한 교제 범위의 확장을 논하는 가운데 정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기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학업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집을 사거나 학원에 원서를 낼 때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설정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일부분에 관한 것을 정할 때는 그토록 현명하던 우리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것을 볼 때 우리는 최종 성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이나 전기를 보면 인생의 과정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지식입니다. 출발은 누구에게나 들떠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고통과 좌절의 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과정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포드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포드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습니다. 시작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시작한 일을 끝내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정기는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자기 부인, 극기, 절제의 과정을 겪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공을 향한 그 고독의 과정에서 겪었던 범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 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